강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이때 웅달님도 오시나요? 아유, 그럼요, 가야죠. 아, 네. 네, 저도 갈 겁니다. 네, 저도 네, 강의할 성태. 거고, 네, 네네. 웅달님도 강의하실 거고, 우리 혹시, 찬찬이 님도 오시고. 네, 비서영님도 오시고, 남덕현 이사님도 오시죠? 맞아요, 다 네. 옵니다. 네, 여기 오시면, 네, 고래 식구분들도 다 보실 수 있고, 이게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네. 외부에서 이렇게 일반 비회원분들 오프라인 강연은 1년에 딱 한 번 있거든요. 네. 11월에. 오늘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내년까지 또 1년 기다리셔야 되니까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신청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그럼 웅달님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진도 찍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네. 아, 그럼 뭐 웅달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도 받아주세요. 그럼요, 거기 그 마친 다음에 줄 서고 이래서 네네. 그 계속 답변 다 드리고요. 예, 웬만한 답변들은 다 드립니다. 네. 아, 시간이 허락하는 한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맞습니다. 주시는군요. 네네. 네, 이게 되게, 적지 않은 시간, 뭐, 2시부터 6시까지로 돼 있는데, 대략 한 5시 정도에 종료될 것 같거든요. 한 네. 3, 4시간 정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강남에서 좀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지도에서 찾아봤는데, 위치도 되게 좋더라고요. 서초역에서 7번 출구 나오면, 이게 바로 있더라고요. 흰물결 네.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여기서 하는데, 11월 29일. 11월에 뭐, 약간 쌀쌀하지만 날씨도 요새 되게 좋잖아요. 네, 강남에 오셔서, 네, 요즘에 또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같이 음, 이야기 나눠보고 하면은 좋은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전체 오프라인 모임이니까요. 네, 네, 같이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셔서, 네,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래동 공부의 성정길 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용달님.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20% 정도 빠졌다가요. 한 네네. 5% 그래도 조금 그 회복을 해서 현재 한 15% 정도 이렇게 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사이클 관련한 이야기를 좀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사이클 상으로 지난 반감기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작년에 2024년이죠. 4월 20일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보통 반감기 날짜 이후에 한 500에서 550일 후쯤에 사이클의 정점이 보통 나타나곤 했거든요. 일단 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이클 관점상에서는 여기가 그러니까 126K가 정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날짜 안에 드는 최고점이었으니까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정점을 지났으니까 앞으로 70%, 80% 하락하냐? 1년 동안 하락장이 계속되냐? 누가 그렇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어, 싶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상의 정점은 나왔지만 그 이후로 저는 좀 조정을 받아도 저는 바닥권을 한 이번 4월 달 저점이 한 74K 정도 됐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가격으로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여기가 저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졌을 때 요 정도 간다는 뜻이죠. 앞으로 하락이 세게 맞으면 웅달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한 2, 30% 수준이거든요. 하락이 나오면 2, 30%, 안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이 정도 리스크 감수를 안 하고 투자한다면 그럼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 네.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투자하기 되게 좋은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의 모습을 보면 어, 코스피 요즘에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웅달님 생각에는 코스피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쌌고요. 네. 그 상태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 빅테크의 흐름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저도 정확하게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게 기저효과라고 부르는데 네. 기저효과가 정말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트코인 엄청 오르고 뭐 이렇게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코스피만 못 갔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못 올른 게 올해 한 번에 오르면서 코스피의 수익률이 나스닥보다 올해만 놓고 보면 월등히 좋지 않습니까? 얘네가 뭐 한 60% 오른 것 같고 나스닥이 한 20% 안팎 오른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기저효과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파란색이 비트코인이고 이 캔들 차트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그래도 뭐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우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이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될지, 바닥이 어딜지, 거기는 제가 모르거든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면 시원하게 알려드릴 텐데 저 잘 몰라가지고. 하지만 뭐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시간 조정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전처럼 뭐 1년 동안 주구장창 뭐 못 오르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최장 기간을 봤을 때 작년에 우리 3월 달에 1억 넘은 다음에 8개월 동안 정체기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가 맥시멈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한 게 한 달 조금 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아주 시간 조정이 정말 길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가격 조정이 여기서 더 길면 한 마이너스 2, 30% 정도. 요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그럼 이거 버티기 힘드니까 매도하고 현금으로 다른 데 투자해야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옹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요새 비트코인만 사고 있거든요. 네. 솔직히 웅달님도 AI 되게 좋게 보시고 저도 좋게는 보는데 밸류를 보면 손이 안 나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뭐 ETF로 사고 적립식으로 사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싸 보인다고 할까요? 좀 싸 보인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저는 요새 비트코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장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게 사실 비트코인뿐만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도 알트 불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불장을 분석을 하려면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게 토탈 투 ES라는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캔들 차트가 토탈 투 ES의 그래프입니다. 2021년에 고점을 출발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이 투 하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021년 고점 대비해서 파란색은 비트코인인데 하이 투 하이로 봐도 4년 동안 71%의 수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년 전에 최고점에 물려도 70% 수익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뭐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평균으로 한 20%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한 10몇 퍼센트? 그럼 뭐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지 4년 전에 고점에 물렸다면 지금 아직도 4년이나 됐는데 22% 손실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알트코인 불장이 올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회의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바닥부터 해서 거의 뭐 9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한 8배 올랐거든요. 비트 가격 기준으로 바닥 가격이 2천만 원 정도 돼요. 2,03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되는데 그리고 최고점은 거의 뭐 한 1억 8천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봐도 9배입니다. 비트코인이 바닥부터 9배가 오르고 그리고 그래도 비교적 윗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의 불장의 모습은 바닥부터 많이 오른 다음에 비트코인이 횡보할 때 그때 알트코인이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알트 불장이 과연 올까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지난 시간에 웅달님께서 이렇게 알트코인 불장은 뭐 올 수는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안 오르고 그리고 오르는 것보다 안 오르는 게 더 많고 그게 솔직히 알트코인 불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장이냐 아니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면 불장은 안 온다고 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불장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사실 저는 알트코인에 아예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알트코인을 투자 안 하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제 개인 의견이고 차트를 봤을 때 너무 힘이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지난 시즌들을 보면 확연하게 좀 차이가 드러나거든요. 이때가 2017년 고점으로 비교를 해본 건데 그래도 여기 고점 하이 투 하이로 봐도 별로 이렇게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오히려 더 많이 오른 모습도 네,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는데 알트코인은 아직도 손실 중이라는 부분이 알트 불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손절을 하기도 좀 되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메이저 알트들을 제외하고는 대략 뭐 70% 정도 손실 중인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 2024년에 11월, 12월 이쯤에 정말 많이 올랐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러면서 알트코인도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 이제 알트코인 불장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트에 투자하신 분들의 수익률이 뭐 이더리움 같은 뭐 메이저 알트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삼토막 난 알트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아, 이거 정말 다 날라갔는데, 이거 매도한다고 뭐 원금 보전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냅둘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문제죠.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라면 그냥 손실을 확정해 버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고, 그냥 좀 장기 투자하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인 거 안 보이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70%인 거 보는 게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만약에 한 10년 정도 장기 투자한다면 알트코인에서 손실 본 거를 어느 정도 보전도 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네. 물론 10년 동안 좀 고통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투자라는 게 항상 내 마음대로 될 순 없잖아요. 네, 웅달님 투자하면 이렇게 다 수익을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아우, 아니죠. 이 투자는 항상 너무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네, 저도 뭐 네. 마이너스 손실난 주식 되게 많고, 그러니까 MSTR도 엄청 수익이 컸었는데 지금 뭐 거의 평단까지 왔거든요. 뭐 또 네. 지나면 뭐 손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내가 이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 투자일 수 있잖아요. 이제까지 사이클로 봤을 때 알트코인이 올 타이밍이었고 그 타이밍에 투자를 한 거고 사실 이 방법 전략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투자라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엑시트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그 부분도 좀 마련을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라면 전부 다 비트코인을 갈아타고 장기 투자로 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되게 어렵죠, 사실. 아니면 뭐 웅달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던 반반 전략. 반은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고 나머지 반은 뭐 들고 가고 이런 전략도 생각해 볼 만은 한 것 같아요. 다 갈아타는 것보다는 조금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좀 결단을 내릴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네,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네, 참 자산 배분 같은 거를 많이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MSTR 같은 경우도 정말 수익이 컸는데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음, 그게 7대 2대 1이었고 8대 1대 1이었으면 네, 그게 거의 1이 이제 많이 올라갔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게 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아까 이제 알트 갖고 계신 분들이 고민이 되는 건 아마 그게 투자의 금액의 전부여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비트코인을 더 사고 싶어도 못 사니까 이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알트를 지금 마이너스 70인데 투자원금 현금 흐름은 없고 이게 투자의 전체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상황이면은 진짜로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것 같고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내가 들어가는지, 정말 이 알트가 망해도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인지 이런 거를 막상 또 맞아보면 또 생각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네. 보수적으로 해서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엔비디아, 뭐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좋잖아요.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이고 거의 뭐 5조 달러를 넘나드는 엄청난 시총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2021년에도 엔비디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때 대략 한 수익률을 보면 한 1년 반 정도 투자를 했을 때, 1년 9개월을 투자를 했을 때, 죄송합니다. 대략 한 7배 정도가 올랐어요. 600% 이상의 수익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팔았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좋은 자산은 매도를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자산이니까. 매도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무려 한 7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세게 두드려 맞았잖아요. MSTR은 참고로 고점 대비해서 한 대략 한 50% 정도 하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안 팔고 가만히 냅뒀다고 해도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수익률이 오히려 더 극대화되거든요. 우리가 4848에 이렇게 타이밍을 어차피 못 맞추니까 그냥 이때 샀으면 여기서 안 팔고 계속 가져가면 오히려 한 44배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고 좀 MSTR은 또 장기로 가져가면 만약에 10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 좀 뭐 1000불, 2000불 이상은 네,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2000불 대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한 10배 정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차하면 좀 장기로 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MSTR 장기 투자 전략은 옹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MSTR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가면은 오를 거라고 봐서요. 네, 저도 장기로 바라보고, 원래 이번에 이제 많이 오르면 일부 매도를 해서, 네, 이제 일부량은 가져가서 일부량은 끝까지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음, 우선은 그 계획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 MSTR이나 제가 생각하는 좋은 자산입니다. 좋은 자산들, 그러니까 MSTR도 비트코인 담보를 많이 하니까 좋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엔비디아는 어찌됐든 지금 뭐 시장에서 최고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기업이죠. 뭐 이렇게 좋은 기업, 좋은 자산들은 그냥 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자산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좀 자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식도 돈 잘 못 버는 주식들이 있고 알트코인도 좀 시총이 낮고 좀 애매한 뭐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알트를 비난하는 건 아닌데 이건 이 알트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이 예로 든 코인은 월드코인입니다. 네, 저도 투자했다 물려서 손절을 했던 그런 코인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뭐 0. 몇 달러 수준에서 12달러까지 10배가 넘게 이렇게 올라왔었죠. 근데 요때 꼭지에서 정확하게 매도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땐 얼마 없을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못했고 하는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빠졌거든요. 저도 못 팔았었습니다. 저는 작년 한 12월에 그래도 이렇게 한 폭삭 망했다가 반등해서 마이너스 70% 됐을 때 뭐 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뭐 한 1, 2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매도하고 전 비트코인으로 갈아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거라도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애매한 자산들을 투자할 때는 매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적절하게 잘 올라왔을 때 매도를 잘 못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 투자 성향은 내가 잘 알 거예요. 아마 다들. 내가 기민하게 대처하는 성격인가. 좀 올랐다고 생각하면 칼같이 익절하고 아니면 좀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손절하고 나는 매도에 좀 재능이 있는가. 이거를 자신에게 물어봐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 알잖아요. 저는 솔직히 매도 잘 못합니다. 매도 고자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매도 안 해도 되는 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나를 잘 알고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 팔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냥 뭐 몇 사이클 더 가서 그때쯤엔 많이 올랐겠지라는 생각으로 비트코인도 그냥 DCA 하고 많이 빠지면 좀 분할 매수하고 이렇게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바꿨거든요, 전략을.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알트코인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바이 앤 홀드 전략을 취하는 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매도에 재능이 없다 하시면 모아가도 되는 자산들만, 좋은 자산들만 투자하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